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투데이 김시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요. 코스피 지수 1960선을 이탈했습니다. 네. 키프로스발 악재에 좀 발목이 붙잡힌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의 악재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시영 기자 어제 마감가부터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코스피가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동반 매도세에 하루 만에 하락하며 1960선 밑으로 밀려났습니다. 코스피는 키프로스 구제금융안 부결에 따른 불안감 과 외국인의 매도세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환율 상승에 따라 대형 수출주들이 장중 오름세로 돌아서며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막판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1950선까지 밀려나며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키프로스 우려라는 게 이제 지수뿐만이 아니라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어제 동향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키프로스발 재정 위기 우려와 또 금융거래세 도입 검토 등 금융당국의 외환 건전성 강화에 대한 경계심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어제 서울 외환 시장에서 달러당 원화는 전거래일보다 4.5원 오른 1,116.1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환율은 키프로스 악재로 3.9원 오른 1,115.5원에 개장을 하고 또 오전 한때 1,112원까지 상승폭을 넓혔는데요. 밤사이 키프로스 의회가 은행 예금의 구제금융 부담금을 부과한 것을 뼈대로 하는 구제금융 협상안을 부결시킨 것이 시장 불안을 증폭시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환율 상승폭은 다소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키프로스 악재가 외환 시장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네요. 네. 자,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공세가 어제 상당히 거셌습니다.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매도 우위 포지션이 마감이 됐고요. 또 거래소 시장에서 5거래 연속 매도 우위였는데 증권가에서는 그 배경으로 어떤 것들을 꼽고 있습니까? 네, 외국인은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3,800억 원가량 순매도하면서 지수에 좀 부담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은 지난 7일부터 10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 2조 1,740억 원가량을 내다 팔았는데요. 다만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무차별적인 매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다는 분석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를 위시한 IT주를 대거 팔고 있지만 역시 IT주를 사들이는 모습 역시 포착이 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실제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에 LG전자와 SK하이닉스 또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대거 사들인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 같은 흐름으로 볼 때 무차별적인 매도세라기보다는 선별적인 매매에 지금 외국인들이 나서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또 우리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야지 방향도 또 우상향으로 틀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은 코스피 수익률은 전날 미국 다우지수의 흐름과 또 외국인 순매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코스피의 일간 수익률과 변동성을 비교한 결과 그같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할 때 오르고 또 개인이 순매수를 하면 내리는 그런 특징을 보였다는 것이 분석이 됐습니다. 코스피 수익률에 대한 예측력 역시 외국인이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기관의 순매수는 코스피 수익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이 돼서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지수에 대거 참여를 할 때 지수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수급 측면을 살펴봤고요. 이 키프로스 이슈의 파급력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앞서서 증권가 쪽에서는 영향력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증권가의 시각은 여전한가요? 네, 키프로스 사태가 국내 증시의 방향의 불확실성을 좀 증폭시키고 있다라는 분석이 좀 고개를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의 괴리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악재가 발생함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당분간 좀 앞을 내다보기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좀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초 키프로스 사태가 단기 충격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했던 증권가 역시 이제는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키프로스의 그 경제 규모가 작고 유로존의 그 학습 효과로 과거 그레이스 사태처럼 그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점 정도가 좀 위안이라면 위안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당분간은 주식시장에서의 키프로스 영향권 내에서는 좀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까? 네, 그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이 좀 보이지 않는 그런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증권가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번 사태가 엔화 약세를 저지하는 재료로 작용을 해서 국내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였던 근본적인 원인은 그 유로존이 안정되면서 안전 자산으로서의 그 프리미엄이 축소됐기 때문인데요. 유로존 위기가 재부각되면서 이 같은 흐름이 좀 멈춰질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에서입니다. 네, 환율적인 측면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간밤에는 하락이 나타나긴 했는데 이 엔화 약세가 멈출 경우에는요. 코스피 시장의 대형 수출주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엔 약세가 멈추면 원달러 환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최근 주가 조정폭이 컸던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등 그 대형 수출주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반등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리스 사태처럼 손절매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 진행형인 키프로스 사태가 증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가가 다소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4월은 돼야 사태 해결에 실마리가 나타나고 또 증시 상승 요인들이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이라든가 금리 인하 등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화하는 4월 중순 이후에나 본격적인 반전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이때까지는 대형 수출주의 그 흐름과 또 이에 따른 또 외국인의 움직임 등을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수적인 전략을 이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시영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를 보는 남자와 함께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키프로스 악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